당신이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정보와 꿀팁을 전해드리는 스페셜 케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이는 너무 많지 않을까? 혹은 뭔가 시도해보고는 싶지만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공 여부를 떠나 무조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마음속에서 소리치고 있는 꿈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꿈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것만 우리가 넘어서면 꿈을 향해 다가가는 길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중년에도 멋진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다. 여러분,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찾아오잖아요.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가족, 직장, 경제적 책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번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이 훨씬 커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정말로 실패가 내 삶의 끝이 될까? 실패가 정말 그렇게 두려운 일인가? 파울로 코엘료도 그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연금술사를 쓰기 전에 엄청난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가 책을 출판하려고 했을 때 여러 출판사가 그의 원고를 거절했고 결국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그는 그 실패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작품이 탄생했잖아요. 실패는 결점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고 꿈이라는 단어조차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중년은요, 사실 꿈을 이루기에 가장 멋진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졌고 어떤 것이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지 조금 더 명확히 알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내가 살아갈 대부분의 인생은 지나갔는데 무슨 꿈이 필요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단순히 하루하루 채워나가기보다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더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어 본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실패를 극복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이 필요할까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3가지 방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작게 시작하세요. 성공은 한 걸음부터. 사실 꿈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책을 써야 한다라든지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곤 하죠. 하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조금씩 이루어가다 보면 자신감도 쌓이고 두려움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 처음에는 하루에 한 문장만 써보는 겁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하루에 10분 걷기 같은 거죠. 작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할수록 꿈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실패에서 배우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꿈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걸 통해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실패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해주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것이다. 비교하지 마세요. 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게 될 때가 많아요. 주변에 성공한 동년배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못할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남의 삶과 나의 삶은 다릅니다. 내 속도와 나만의 길을 존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여정인지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두려움은 줄어들고 꿈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년의 꿈. 삶을 새로 쓰는 모험. 여러분, 중년의 꿈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우리가 삶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젊은 시절의 꿈과는 달리 중년의 꿈은 나 자신을 위한 도전이고 또한 미래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죠.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 내 꿈은 무엇인가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 마음속엔 어떤 꿈이 살고 있나요? 누군가는 잊힌 꿈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미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한번 그 꿈을 옛 친구처럼 불러내고
그 친구와 다시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 삶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곧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정보와 꿀팁을 전해드리는 스페셜 케어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중년이라는 시기를 함께 지나가면서 변화라는 단어 참 자주 떠오르지 않으세요?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살다 보니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새 큰 변화가 되고 그게 삶의 흐름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변화라는 게 참 애매하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걸 원하면서도 막상 변화를 눈앞에서 만나게 되면 그냥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중년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마주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은 어느새 커서 독립해버리고 직장에서는 예전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지도 않아서 좀 소외감도 느껴지고요. 게다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도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공유해보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요.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야기 끝나고 나면 변화가 그렇게 두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왜 변화가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막연히 두렵고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거.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안정감을 끌어안고 싶어 하잖아요. 예전엔 잘 알던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라고 느껴졌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줄어들거나 혹은 아이들이 커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결코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겪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자,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좀 이해했으니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4가지 방법 한번 해보세요. 큰 변화도 이렇게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면 부담감이 덜해진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변화 바라보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를 맞이한 친구가 이제 할 일이 없어, 내가 정말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은 어떨까요? 아니야, 이제부터는 평생 못 해봤던 내 진짜 취미를 찾을 시간이야. 변화를 상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삶의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는 시작으로 보세요. 7순이 넘어서 그림을 배우셨는데 지금은 전시회까지 여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볼 줄 몰랐는데 지금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와 같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변화부터 연습하기. 여러분, 큰 변화가 무섭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걸 한 번에 크게 시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걸 바꿔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를 하루 정도는 다른 차로 바꿔본다든지 늘 가던 운동 경로 대신 조금 다른 코스를 선택해보세요. 아니면 매달 한 권씩 새로운 장르의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조금씩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서서히 줄여줄 거예요. 마치 근육 훈련을 하듯 변화는 작은 단계씩 훈련하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천천히라도 괜찮으니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두려움과 실패를 받아들이기. 이 부분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실수하는 게 더 두려워지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괜히 시작했지. 이제 와서 무슨 새로움을 찾겠다고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실패는 어쩌면 변화의 필수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국 최고의 육아 전문가도 말했어요. 아기는 넘어져야 걷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조금 더 단단히 일어나는 힘을 기른다면 그게 바로 성장 아닐까요?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기. 여러분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요.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 때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때로는 같은 중년을 겪고 있는 분들끼리 대화하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한 친구가 요가를 시작했는데 혼자 결심하고 가기 힘들어서 같이 다닐 사람을 구했대요. 결국 3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내가 혼자면 절대 안 왔겠다라며 웃더라고요. 변화는 함께 한다면 훨씬 가벼워지고 용기를 내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유연성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핵심 코엘료의 명언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 가진 뜻은 결국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깊은 속마음에서는 무엇인가가 바뀌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때로는 무섭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삶을 강물에 비유해 볼게요. 강물은 걸림돌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변화 속에서도 흐름을 이어가는 자세를 배워보는 거예요. 변화는 멈춘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있으셨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화라는 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는 손님 같아요. 어떤 날은 반가운 선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때론 예상치 못한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변화를 단순히 불편함이나 상실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배움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봐주세요. 중년은 사실 인생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멋진 시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배워갈 점들을 찾으며 천천히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 삶은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몇 가지 팁들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팁들이니까 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 바라보기. 변화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세요. 둘, 작은 변화부터 연습하기. 커피 대신 차 마셔보기, 다른 길로 산책하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셋,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넷, 사람들과 함께하기. 배우자, 친구, 동료들과 대화하며 변화를 나누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 팁들 중에서 딱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변화가 점점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중년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시기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좀 더 나은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기니까요. 변화가 또 찾아올 때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기회와 배움을 발견해보세요. 그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롭고 새로운 기쁨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화 앞에서든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떠올릴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더 이상 내 역할이 없어진 것 같아. 중년이 되면서 그런 공허함이나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중년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의 말 중에서 자기 인생에서 한 단계가 끝났을 때를 알아야 해. 이미 끝나버린 단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중년의 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4가지 팁까지 함께 나눌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년이 되면 삶에서 큰 변화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퇴직 준비를 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죠. 이런 순간마다 내 역할이 끝난 걸까? 하는 막막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엔 내가 이랬는데 하며 과거의 성과에만 갇혀있거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받은 관심과 필요에 여전히 의존하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놓아줌과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실천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 정리하기, 감사의 흔적 남기기. 우리가 끝난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과거가 나에게 준 선물을 생각해보세요. 나를 성장하게 해준 일과 사람, 그리고 경험에 대해 감사의 글을 적어보는 겁니다. 글로 쓰며 감사를 정리하면 과거에 대한 애착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에 새로운 질문 던지기. 3가지 질문.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길 권해드려요. 지금 내가 가장 열정을 가지는 일이 뭘까? 내가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이 질문들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데 좋은 가이드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새롭게 배우기. 어떤 새로운 시작이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가,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아니면 지역 봉사활동처럼 사소한 변화라도 좋아요. 이 작은 시작이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주는 동시에 나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려놓기 연습하기, 정리하고 비우기. 관계든 물건이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여전히 내게 필요한가? 끝났음에도 붙잡고 있지는 않았나? 때로는 오래된 인연이나 불필요한 물건, 지난 습관을 내려놓는 것도 새로운 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년은 단순히 하나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접점입니다. 그 접점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에서 닫아야 할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용기 내어 닫고 새로운 문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기회와 기쁨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배움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이 되면서 사랑과 관계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변화해 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어떻게 건강한 사랑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죠. 사랑받기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은 사랑과 관계에 있어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은 종종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랑이 조건이나 기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와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오죠. 또 자녀가 성장하거나 떠난 빈 둥지 증후군, 혹은 은퇴 후의 관계 등을 경험하며 파트너와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되돌려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상대의 감정을 책임지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중년에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기. 중년에는 감정 표현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서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또는 난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어라고 대화해보세요.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기. 나이가 들수록 권태로워질 수 있는 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려면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함께 배우는 취미, 새로운 여행지로의 여행, 또는 작고 사소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바꾸기. 자녀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배우자나 중요한 관계를 다시 우선적으로 돌아볼 시간입니다. 연애 초기처럼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작은 배려를 실천해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키우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상대방에게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행동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팁을 적용해보면서 내 주변의 관계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껴보세요. 그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랑은 받으려 애쓸 때가 아니라 진심으로 줄 때 가장 빛납니다. 혹시 인생에서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여기서 실패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패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중년이라는 지금 중요한 건 실패를 넘어설 당신의 새로운 도전과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닫아야 할 문은 닫고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발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KFC 창립자인 커넬 샌더스는 65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로 성공을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느 우리처럼요, 실패를 반복하고 좌절을 맛봤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더 이상 실패를 극복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도전할 시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우리의 경험으로 남아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하는 힘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닫아야 할 문은 무엇인가요?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의 주변에 있는 문들 중에는 몇 개는 닫아버려라. 자존심, 능력, 오만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들이 당신을 그 어느 곳으로도 안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닫아야 할 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스트레스만 주는 관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직업, 혹은 이미 실패했지만 더 이상 다시 시도할 가치가 없는 계획 등이죠. 이런 문을 닫지 않으면 새로운 문을 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를 쓸모없는 곳에 계속 쏟다 보면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닫아야 할 문은 무엇일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닫아야 할 문을 닫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새로운 문을 여는 것. 그리고 그 문을 열 용기를 가지는 것.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패를 정리하세요. 실패를 두려움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실패 속에서 배운 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실패했기에 배운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도전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글로 씁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취미 등 작은 목표라도 적어보세요. 한 가지는 분명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세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조건 큰 변화나 큰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목표를 천천히 실천하세요. 중년의 도전 역시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도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 친구들의 응원 등 여러분을 도울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실패담을 나눠보세요. 실패는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순간 실패는 생각보다 가벼운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생활에서 이 팁을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쉬운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닫아야 할 문 리스트 만들기. 바로 오늘 종이와 펜을 꺼내 이런 질문을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내가 계속 붙잡고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나 의미가 없는 일은 무엇일까? 두 번째,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한 걸음 내딛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서 오늘 바로 그걸 위해 한 가지 행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미뤘던 책 한 권 읽기,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연락하기 등 작은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가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닫아야 할 문은 닫고 새로운 문을 여세요. 중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을 황금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패? 괜찮습니다. 지금 문을 닫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어떤 문을 닫아야 할까? 나는 어떤 문을 열고 싶을까? 여러분만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문을 닫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언,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은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이다. 인생의 복잡한 여정을 걷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주변 상황에 맞춰 달려가기 바쁜 나머지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순간들,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명언이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며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실질적인 팁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중년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경험을 쌓아왔지만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나 갈망도 남아있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건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바라보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에서 얻는 것. 이 여정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까요? 파울로 코엘료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건 성장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와 대화하고 진정한 나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인생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궁극적인 만족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내면의 안정, 자신을 이해하면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더 단단해집니다. 관계의 재구성, 내가 나를 아는 만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재정립할 수 있어요. 새로운 꿈과 목표, 중년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 그렇다면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나와의 대화 시간 만들기. 매일 10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해보세요. 하나, 오늘 내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일은 무엇인가? 현재의 내가 행복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작은 질문 하나가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둘, 좋아했던 일로 돌아가기. 젊었을 때 시간 혹은 상황이 부족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좋아했던 책 읽기, 글쓰기, 음악 감상 등으로 나의 열정을 다시 만나보는 거예요. 셋, 주변 환경을 재정비하기. 때로는 스스로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집 정리, 인간관계 정리, 일정 재정비 같은 작은 변화를 통해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됩니다. 넷,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접근해보세요. 새로운 취미, 소규모 여행, 혹은 간단한 클래스, 수강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처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여행은 자기 자신을 찾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멀리 떠날 필요도 없고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소소한 선택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여정의 길 위에서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삶은 늘 바쁘게 흘러가죠.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하고요. 오늘은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아름다운 명언을 바탕으로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며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오늘의 명언부터 들어볼까요? 인생은 짧다. 느리게 입맞춤하고 미친 듯이 웃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이 멋진 말처럼 오늘은 중년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삶의 속도를 재정비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팁을 나눠볼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매일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이 시작되고 온종일 계획과 목표에 치이며 하루가 끝나요. 그러다 문득 돌이켜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들은 놓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내가 좋아했던 취미는 언제 포기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죠. 속도가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죠. 성과를 내야 하는 젊은 날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큰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중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걸 놓치면 후회가 남겠죠. 오늘부터 무언가를 더하는 대신 오히려 빼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스케줄에서 불필요한 일들을 덜어내고 내 삶의 여백을 늘려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천천히 살아간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변의 작은 것들을 느끼는 연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속에도 감사할 만한 순간들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출근길에도 목적지에만 신경 쓰기보다 주변 풍경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서두르지 말고 향과 온도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좋아, 다음에 보자라고 말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오지 않았던 순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매달 가족과 하루를 정해서 느긋하게 함께하기, 친구에게 전화로 진심 어린 인사 건네기 같은 작은 실천으로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나만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게 짧은 명상일 수도 있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 10분은 스스로와 대화해보세요.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이지? 내일은 어떤 걸 조금 천천히 해볼까? 라는 질문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의 말처럼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살아야 해요. 느리게 입맞춤하고 미친 듯이 웃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딱 10분이라도 멈추어 서세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부터 하나씩 찾아보고 기록해보세요. 아침에 마신 커피의 향기, 아이들의 웃음소리, 혹은 스쳐 지나간 인사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여유를 더해가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성공입니다. 성공은 꼭 커다란 목표를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 우리의 잠재력과 성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그 여정을 감상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말처럼 우리가 여정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성과와 결과로 성공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엔 직장에서의 승진, 더 좋은 집, 자녀의 성취를 성공이라 생각하며 많이 노력했죠. 하지만 중년에 들어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성공은 결국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며 재미를 느끼는 게 성공일 수 있어요. 성공은 나만의 속도와 기준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최근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숨겨진 가능성과 잠재력이 많다는 거예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를 즐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꼭 믿어보세요.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여정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만족하기.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여정을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책 10페이지 읽기, 매일 15분씩 걷기 같은 간단한 목표도 지금 시작해 볼 수 있죠. 목표를 이루는 작은 성공들이 곧 삶에 활력을 줍니다. 두 번째, 지금을 소중히 여기기.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오늘에만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의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 나이로 한계를 두지 말고 새로 도전하기.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외국어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를 가져보고 싶으셨나요? 중년 이후의 도전은 성과보다 새로움을 즐기는데 큰 의의가 있답니다. 지금 도전해도 충분히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간혹 불필요하게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우리의 여정을 멈추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성공의 기준을 두지 말고 나만의 리듬과 속도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조금씩 성장해보세요. 다섯 번째, 여정에서 짧은 쉼표를 가지기. 때로는 잠시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결국 즐기기보다는 지치게 되죠. 산책을 나가거나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며 지금의 여정을 즐기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멈춤이 곧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꼭 크고 원대한 목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나요? 파울로 코엘료의 여정을 즐기는 법을 배워라는 말처럼 인생의 의미는 작은 순간, 작은 행복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며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중년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여유롭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차길 응원하며 곧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중년의 삶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처럼 성공만을 바라보며 너무 급하게 달려가기보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행복, 성취를 더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40, 50대 중년을 위한 자기계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중년의 도전에 대해서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새 지나가버린 세월. 하지만 이제야 진짜 나만의 시간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용기 있게 새로운 삶을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믿고 새로운 중년의 도전을 위해 용기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왜 중년의 자기 개발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40대, 50대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이 조금 고여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아이들을 키우던 분들은 자녀가 성장하며 빈 둥지 증후군을 느끼고 회사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이 시간은 바로 진짜 나 자신을 위한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중년 자기계발의 가장 큰 목적은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용기를 내 우리의 다음 단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어보는 거죠. 두 번째, 용기 있게 새 삶을 찾는 첫걸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도움되는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못해봤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보세요. 요리, 꽃꽂이, 사진, 여행 등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목표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가령 하루 30분 걸어보기, 책 한 권 완독하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불확실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기 전에 성공했을 때 변화할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큰 성취는 항상 작은 리스크를 감수했을 때 찾아오곤 하니까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땐 주변의 도움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친구 혹은 관련 커뮤니티에 당신의 계획을 나눠보세요. 함께하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용기는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서기. 여러분, 중년기를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지금은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혹시 실패가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뭘 잃게 될까? 웬만한 실패는 작은 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마음속 깊이 있었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보는 건 당신의 삶에 커다란 의미를 줄 겁니다. 네 번째, 함께 도전하는 삶.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중년에 시작하는 자기개발은 단순히 스스로를 채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도전, 용기의 첫걸음은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 중년의 도전을 통해 더 큰 나를 만나보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용기를 낸다면 40대, 50대는 더 멋진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용기 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훨씬 힘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주제,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죠.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눈빛으로 진정한 사랑을 인식했습니다. 단순히 들으면 아름다운 말이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눈빛, 그 사랑을 어떻게 찾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년의 삶에서 이를 어떻게 느끼고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열정이나 설레는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사랑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진정한 사랑은 눈빛, 즉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사랑은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 속에 담긴 진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년이 된 우리에게 있어 사랑의 의미는 젊을 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사랑이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걸어가는 영혼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중년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외적인 조건이나 순간의 감정보다는 더 깊은 내면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포용할 수 있고 성숙한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 단순히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 둘, 진정한 사랑은 정체되지 않아요. 서로를 통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가 정말로 깊은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은 대단한 선물이나 거창한 말보다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과 내면의 연결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그 사랑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식하고 더 풍요롭게 키워나가는 것이죠. 중년의 삶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드릴게요. 첫 번째, 눈빛으로 교감하기. 파울로 코엘료의 명언처럼 진정한 사랑은 눈의 빛에서 느껴지는 법입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혹은 그냥 마주 볼 때 진심을 담아 눈을 맞춰보세요. 잠시라도 이 눈빛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작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기.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랑은 아주 작은 행동과 습관에서 피어나요. 하루 10분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은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노력과 존재를 칭찬하기.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대체로 상대방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히 표현해보세요. 덕분에 내가 행복해요. 라는 짧은 한마디는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네 번째, 함께 성장하거나 도전할 목표를 정하기. 예를 들어 배우자 또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 또는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새로운 목표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과정은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삶의 균형을 만들어가기. 중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각자가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역을 존중하며 서로 응원할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대단한 이벤트나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 바라보기, 함께 듣기,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의 순간을 발견하고 그 빛을 서로에게 더 많이 비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파울로 코엘료의 말처럼 눈의 빛으로 인식되는 진정한 사랑이란 결국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의 빛,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랑의 빛을 찾아보세요. 이미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중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미 곁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크게 키워나가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충만한 중년의 삶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